상대방이 당신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가질 때 당신 앞에서 만지는 15가지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끌렸다는 사실에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야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 대화를 되짚어보며 잠깐 저게 무슨 신호였나 하고 생각하죠. 이 영상은 그런 신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가질 때 당신 앞에서 만지는 15가지 행동을 보여드릴 테니 실시간으로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신호는 당신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법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입술을 만진다.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만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 중일 수도 있고, 긴장했을 수도 있고, 말을 마치고 입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입술은 사람 얼굴에서 가장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신체 언어 연구에 따르면 입술은 성감대라고 불리는 영역에 속해 있어 호감, 흥분, 로맨틱한 긴장감이 고조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눈을 마주친 채 입술을 살짝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깨물거나 두드리거나 따라 그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손은 키스, 맛, 욕망과 관련된 신체 부위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몸짓이 상호작용에 성적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놀리거나 칭찬하거나 눈을 오래 마주친 직후에 그 사람이 입술을 만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긴장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에 대한 그 사람의 신체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대화가 격렬해질 때 누군가 갑자기 목에 손을 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목 옆을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만지거나 옷깃을 문지르거나 턱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은 민감한 부위입니다. 경동맥, 목구멍, 맥박이 뛰는 곳,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매우 민감한 피부가 있습니다. 매력이 커지면 흥분과 긴장감은 다음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신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침을 삼키거나 스스로를 만지는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목을 만지는 것은 진정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당신의 시선을 취약성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부위로 향하게 합니다. 속도를 잘 살펴보세요. 빠르게 긋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쓰다듬거나 오래도록 만지거나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목에 대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말은 가볍게 하더라도 몸짓은 나는 이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옷깃, 네크라인 또는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옷깃, 목걸이, 네크라인 또는 가슴 부분의 옷감을 만지작거리는지 살펴보세요. 실용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옷이 움직이거나 장신구가 흔들리거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이러한 몬단자 행동이 증가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표현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신경 쓰기 시작하고 손은 종종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신체 부위로 향합니다. 가슴 부위는 성적,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드러내는 것과 취약한 것 사이에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심장 박동, 자세, 향기, 피부 등 모든 것이 그곳에서 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다면 단순히 옷자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 후, 칭찬을 받은 후, 또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손길이 닿는다면 그 행동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손이 순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이 매력을 더 명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욕망, 바디랭귀지, 감성지능을 존중하는 데이트 조언을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컨텐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머리카락을 만진다. 누군가와 직접 대화할 때 머리카락을 더 자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귀 뒤로 넘기거나 손가락으로 빗거나 끝을 꼬거나 매끄럽게 정리하거나 목에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들은 단지 mon단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얼굴, 목, 어깨, 옆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자기표현 제스처 중 하나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mon단장 행동은 이성에게 관심을 받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매력을 어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계가 자신이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느리거나 반복적이거나 눈맞춤과 함께 나타날 때 성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목이 드러나거나 자세가 좋아지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의 시선에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 더 잘 의식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일종의 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알아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작은 행동들을 알아채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채는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5번째 포인트. 그들은 컵이나 빨대, 병을 만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잔의 가장자리를 계속 만지거나 빨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병을 천천히 돌리는 행동을 하나요? 이런 행동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을 통해 감정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 전치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감정 전치는 감정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표출될 곳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긴장감, 매력, 기대감 또는 억제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신체는 그 에너지를 안전한 대상으로 옮깁니다. 유리잔, 빨대, 컵, 펜 또는 병은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손길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상을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또는 입 가까이에서 다룰 때 성적인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선은 당신에게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행동은 촉감, 입술, 그리고 억제의 시각적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에너지입니다. 만약 그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더 오래 머물고 손가락이 계속 움직인다면 그 대상은 당신을 향한 그들의 긴장감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감정을 몸짓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요점, 손목이나 팔 안쪽을 만지는 행동. 긴장된 대화 중에 누군가가 손목을 문지르거나 팔뚝 안쪽을 만지거나 자신의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한 자기 위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종종 자기 위안을 통해 드러납니다. 손목 안쪽과 팔뚝 안쪽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보이며 감각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는 신체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진정시키기 위해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매력은 이러한 활성화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가 따뜻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 감정을 조절하려는 미묘한 욕구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손목을 쓰다듬는다면 단순히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흥분을 진정시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시의 요소도 있습니다. 손목 안쪽은 취약한 부위입니다. 손목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은 몸을 살짝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말없이 나는 당신에게 경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움을 찾아보세요. 어깨가 축 처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손이 계속해서 같은 민감한 부위로 돌아간다면 그 손길은 단순히 긴장감 때문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출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요점, 허벅지나 무릎을 만지는지 살펴보세요. 당신과의 분위기가 바뀔 때 손이 허벅지, 무릎 또는 종아리에 닿나요? 이 동작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살짝 얹거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옷감을 스치듯 만지거나 당신에게 집중하면서 다리를 꼬고 위쪽 무릎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근접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허벅지는 골반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신체의 성적 경계 영역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자기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구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종종 신체 방향 누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욕망이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부위 근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길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의 무릎이 당신을 향하고 상체를 활짝 열고 손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다리에 계속 놓여 있다면 그 신호는 더욱 강해집니다. 상대방의 몸이 당신의 존재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교류뿐 아니라 신체적인 교류도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의 손은 억제와 초대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요점. 상대방이 허리, 벨트 또는 허리띠를 만지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동안 벨트를 조절하거나 허리띠를 만지거나 엉덩이 부분에 옷감을 매만지거나 엄지손가락을 허리 근처에 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을 고쳐 입어야 할 때, 서 있을 때 자세를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허리와 엉덩이는 골반 자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적 매력 포인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주변에서 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다면 그 행동은 몸단장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형태, 그리고 성적 존재감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행동은 흔히 적응 또는 과시 제스처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자기 조정에서 시작되지만 유혹적인 맥락에서 반복될 때 시각적 신호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는 몸을 기울이는 동작과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살짝 몸을 돌리고 한쪽 엉덩이에 무게를 싣고 허리띠를 만진 다음 다시 당신을 쳐다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몸이 특정 각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여기 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짓은 분명히 당신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조절하고 있습니다. 9번째 요점은 액세서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더 친밀해지면서 누군가가 목걸이, 반지, 팔찌, 시계, 지퍼, 체인 등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액세서리는 그들에게 할 일을 제공하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액세서리가 위치한 곳은 종종 감정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목걸이는 목과 가슴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반지는 손에, 시계나 팔찌는 손목에, 지퍼나 체인은 몸통 아래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혹이 간접적인 관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내 몸을 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은 감정이 집중된 신체 부위 근처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눈의 움직임, 특히 가까운 사회적 상황에서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시선을 돌린 채 액세서리를 만진다면 신경을 진정시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칫하며 액세서리를 만진다면 그 행동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액세서리 자체가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이 계속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켜는 것입니다. 10번째,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을 만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말하는 동안 뺨, 턱, 입 근처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얼굴을 만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매력이 있을 때 주의력은 좁아집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목소리, 타이밍, 표정, 그리고 멈춤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듣는 동안 얼굴을 만지는 것은 마치 당신에게 집중하는 강도를 어딘가에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일종의 자기 조절 행동일 수 있습니다. 턱과 뺨 또한 친밀한 부위입니다. 입과 귀 가까이에 있고 얼굴 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누군가 당신이 말하는 동안 턱과 뺨을 천천히 만진다면 당신의 존재가 신체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면서 당신의 입을 바라본다면 성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몸짓이 당신의 말, 입술,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강렬한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누군가와 묘한 끌림을 느꼈지만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라고 댓글을 남겨두세요. 11번째, 상대방이 당신과 그 사이의 공간을 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직접 만지는 대신 테이블, 의자, 카운터 또는 당신과 그 사이의 표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쓸어내리거나 손을 당신 손 가까이에 가져다 대거나 당신과 그 사이의 빈 공간을 가볍게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과소평가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니까요. 근접학, 즉 소통에서의 공간 연구 분야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용하여 친밀감, 편안함, 그리고 권력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성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조심스러울 때 그들의 손은 종종 몸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공유 공간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가까움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손이 서서히 당신의 손에 가까워지거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당신이 방금 만진 물건을 만진다면 그 행동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표면은 다리가 됩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욕망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공간은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12번째 요점. 그들이 당신이 만진 것을 만지는 경우. 누군가가 당신의 펜을 집어들거나 당신의 유리잔을 만지거나 당신이 방금 옮긴 의자를 조정하거나 당신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접촉입니다. 인간은 접촉의 역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회적 인지에서 사물은 뇌가 그것을 만진 사람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느낄 때 당신이 방금 만진 물건을 만지는 것은 당신을 직접 만지는 것을 대신하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한 행동 없이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특히 조용히 그런 행동을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물건, 당신의 공간, 컵, 소매, 휴대폰, 라이터, 책 등을 만질 뿐입니다. 성적인 의미는 그 절제된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물리적인 세계에 끌리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만지거나 혼자 미소를 짓거나 만지면서 당신을 쳐다본다면 그 신호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흔적을 만지는 것입니다. 13번 포인트, 바로 향기 포인트를 만지는 것이죠. 향수를 뿌린 후 또는 당신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목, 귀, 뒤, 손목,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몸단장이 아닙니다. 향기는 성적 매력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체는 후각망울을 통해 냄새를 처리하는데 후각망울은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한 변연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향기는 감정, 기억, 편안함, 욕망과 빠르게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주변의 향기가 나는 부위를 만지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매력적인지, 혹은 눈에 띄는지를 자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말없이 나를 알아차렸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 부위를 만진 후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무언가 좋은 냄새가 나는지 묻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향수나 코롱에 대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거리를 허물어뜨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향기를 알아차기기를 바란다면 단순히 눈에 띄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경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요점, 손을 맞잡는 행동. 누군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손바닥을 비비거나 손가락을 깍지 끼거나 손가락 관절을 살짝 꺾거나 한 손을 다른 손과 계속 만지는 행동을 하나요? 이러한 행동은 긴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과 긴장감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은 행동기관입니다. 뻗고 잡고 당기고 쓰다듬고 밀어내고 초대하고 보호합니다. 욕망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손은 종종 서로 접촉함으로써 억눌린 충동을 해소합니다. 이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접촉을 자기 접촉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경계 관점에서 볼 때 손바닥을 비비거나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촉각 피드백을 통해 흥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각 피질은 손의 많은 공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감정이 고조될 때 손의 움직임이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손이 침묵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눈을 마주치는 동안 바쁘게 움직일 때 성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갈 곳이 없는 에너지는 다시 자신의 손가락으로 되돌아갑니다. 손은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억제 자체가 신호입니다.
손은 뭔가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점. 그들은 당신에게 거의 닿을 뻔하다가 대신 자신을 만집니다. 당신에게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대신 자신의 팔, 목, 입 또는 손을 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시작의 순간입니다. 그 작은 중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충동, 자제, 그리고 자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몸이 접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사회적 뇌가 그것을 되돌립니다. 당신을 만지는 대신 그들은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은 전치, 자기조절, 그리고 욕망이 모두 하나의 작은 움직임에 응축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그 끌림이 안전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의 몸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지고 싶어하는 감정을 만진 것입니다.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하세요.